네, 안녕하세요. 오늘 PR12 시즌 4의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이진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Pre-trained Transformers as Universal Computation Engines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어, 버클리하고 구글 브레인하고 페이스북의 저자가 있는 재미있는 논문이 나온 지 얼마 며칠 안 됐는데 네, 재밌게 읽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에는 뭐 사실 대부분의 논문이 그렇듯이 좀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 이제 딥러닝에서 어떤 라지 모델의 백본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어떤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어떤 토큰들 사이에 피처를 뽑아내는 시퀀스가 있는 토큰들 사이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커먼 트레이닝 패턴은 보통 이제 자연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언스퍼바이즈 러닝 하든지 위클리 스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라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퓨샷 혹은 제로샷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 방식을 이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로 뭐 일부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같은 same 모달리티를 갖는, 그러니까 자연어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역시 자연어 어떤 데이터 다른 태스크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과연 트랜스포머가 어떤 다른 모달리티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퍼빌리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실험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그 실험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논문이 이제 막 나오는 시점에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은 조금 빼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일단 가정한 거는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이제 데이터 리치 모달리티를 거기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이 되면은 어떤 이제 다른 모달리티를 갖는 쪽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도 트랜스퍼가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때 파인 튜닝 하는 게 익스펜시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파인 튜닝을 하면은 적은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해서 다른 모달리티를 갖는 데이터에도 되게 적용이 잘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특히 프레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뭐 여기서는 사실 이 논문에서 GPT-2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 GPT-2와 같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특히나 더 어떤 시퀀셜한 스트럭처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학습을 할 거다. 예를 들면은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프로테인 폴드 프리딕션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 표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간단히 보면은 여기 프로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한 트랜스포머를 미리 랭귀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떤 다른 빈 메모리나 빗 XOR이나 리스트 옵스, 엠리스트 이런 거에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시켰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한 건데 풀 트랜스포머 한 거랑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전체를 학습시킨 거 원래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학습한 거 이런 거랑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대부분의 레이어를 프로젠을 시키고 일부 레이어들만 파인 튜닝해서 뭔가 성능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건데 그때 사용할 네트워크를 FP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미 결과 설명 드렸는데 comparable performance가 나왔고
전체 트랜스포머를 학습하거나 혹은 LSTM 모델을 사용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거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이때 사용한 파인 튜닝은 전체 파라미터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사실 굉장히 처음에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자연어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비전 데이터에다가 파인 튜닝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유니버셜 컴퓨테이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빈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빈 메모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시퀀스 랭스가 1000개인 비트로 된 이제 이게 참고한 빈 메모리 이 태스크를 참고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1과 마이너스 1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건 꼭 마이너스 1일 필요는 없고 0이 돼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하면은 0, 1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스트링이 이렇게 길이 1000짜리 비스트링이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쭉 입력을 해주고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를 고르되 그 하나는 0.5의 확률로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원래 이 5개 중에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그거를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옆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길이가 1000짜리인데 이걸 50씩 잘라서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00이 1000개를 50 자르면은 20개 시퀀스가 생기겠죠. 근데 5개가 있으니까 총 100개 시퀀스면은 이 빗이 5000빗이 있는 건데 그 5000빗의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얀색이 마스킹 된 걸 표현한 건데, 마스킹에는 인풋이 쭉 들어가면은 그 마스킹 된 자리를 채워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전체 시퀀스가 120개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토큰은 네, 디멘전이 50이 되는 이런 태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빗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이거는 좀 간단해요. 그냥 길이 5짜리, 5bit짜리 벡터 2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서 빨간색이 1이고 파란색이 0이면 이게 쭉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비스트링이 들어갈 때 요 두 개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거죠. 그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두 개가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이니까 여기는 1, 얘는 1, 0, 0,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 1, 0, 0, 1 이런 식으로 잘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잘 해내는지 이거를 보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옵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풋이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브래킷이랑 오퍼레이션은 4개예요. 맥스, 민, 미디언, 그리고 썸 모드 이렇게 4개고 좌측 브래킷, 오른쪽 브래킷 해서 총 이제 그리고 0부터 9까지의 디짓 해서 총 15개 이제 인풋 개수가 15개고 그래서 길이 15짜리 벡터가 512, 이 인풋 랭스 이건 지금 짧은 거를 예제로 보여준 건데 512 길이만큼 되는 벡터가 들어가면 이제 토큰이 들어가면은 이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민 2, 3이면 2가 나올 거고 1, 5, 8, 9, 이 중에 미디언은 8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 전체 중에 맥스 뽑으면은 미디언이 5군요. 5. 그래서 아웃풋이 5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레졸루션이 좀 32x 32로 좀 바뀌긴 했어요. 오리지널은 28x 28인데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고 이거를 이제 VIT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뭐 VIT는 사실 GPT 종류가 아니라 버트와 같은 인코더를 쓰긴 했지만 4x4 이미지 패치로 자르면은 이제 32x 30이니까 전체가 8x8에서 64 토큰이 되겠죠. 각각은 이제 4x4 이미지니까 디멘전 16짜리 이 시퀀스 랭스가 64고 각각 하나의 토큰이 디멘전 16인 이렇게 해서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파10도 마찬가지. 그래서 똑같이 얘는 원래 32x 32니까 4x4 이미지 패치로 해서 똑같은 이제 컬러 이미지라는 것만 다른 거죠. 그렇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파10의 LRA라고 롱 레인지 아리나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그레이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비스트링처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토큰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30과 32니까 전체 랭스가 1024가 될 거고요. 그다음 디멘전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는 랭스가 길다는 게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이미지는 이렇게
2D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1D로 집어넣으니까 그 이 안에서 2D 스트럭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챌린징해서 시파10보다는 훨씬 어려운 태스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폴드를 예측하는 리모트 호몰로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25종류가 있고 그 폴딩 구조가 1195개가 있는데 그거를 예측하는, 그래서 얘도 길이가 1024 토큰으로 굉장히 길고 성능을 보면 얘가 이제 제일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제일 낮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태스크까지 총 7개 태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뭐 여기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트랜스포머의 구조라서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인풋이 들어가고 포지셔널 인베딩 들어가고 이게 딱 그 트랜스포머 구조죠. 멀티헤드 어텐션 하고 레지듀얼 커넥션하고 레이어 놈하고 피드 포워드 레이어 하고 또 레이어 놈 한 다음에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레이어 수는 위에 인베딩 사이즈는 히든 디멘전 여기 들어갈 때 벡터 사이즈는 ndim이라고 했고 레이어 수는 n 레이어스 그리고 인풋 디멘전 여기 인풋 인베딩 들어오는 데는 d인이고 아웃풋 디멘전은 dout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시퀀스 랭스의 맥스는 l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사이즈 모델은 디멘전이 768이고 레이어 개수는 12인 GPT-2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D인, Dout, L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결정하는 건 이 정도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파인 튜닝 할 때 프로즌 하지 않고 풀어서 했냐라고 하면은 여기 인풋 단에 들어오는 D인을 이제 NDim으로 바꿔주는 요 인풋 쪽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있을 텐데 그 레이어 인풋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이쪽에 중간에 2번 들어가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쓰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포지셔널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 요렇게만 파인 튜닝을 하고 요 내부에 실제로 셀프 어텐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셀프 어텐션이랑 여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프리즈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예전부터 이미지넷으로 뭐 트레이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도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다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뭐 파인 튜닝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는 사실 당연히 파인 튜닝 하는데 크루셜한 레이어고 그래서 여기다 싱글 레이어를 적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뭐 SSL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거 평가할 때도 그냥 리니어 레이어 붙여서 얼마나 잘 되는지 평가하잖아요. 그것처럼 싱글 레이어를 붙여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ndim이 768이고 클래스가 10개니까 보통 7680개 파라미터가 학습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모달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자연어로 하고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그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풋에서 뭔가 조정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풋 레이어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제가 잘못 썼네, D인데. 그래서 16, 사이파10 같은 경우에는 16에 768 곱해서 한 13,000개 정도. 그 다음에 레이어 놈도 사실 또 같은 이유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뉴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스케일이랑 바이어스 팩터를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레이어 놈이 한 블럭 안에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일 바이어스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총 4개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하면은 36,000개 정도.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도 같은 이유로 네, 학습을 따로 하는데 요거는 사실 뒤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포지셔널 인베딩은 안 해도 그렇게 성능 디그레이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파인 튜닝 하면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을 했다고 하고 한 5만 개 정도 파라미터가 됩니다. 근데 다 합쳐봐야 사실 얼마 안 될 거라는 걸 대충 예상할 수가 있죠. 10,000개 단위 오더니까.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사이퍼10 모델이 전체 124밀리언 파라미터인데 학습하는 게 0.086%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더 큰 모델로 가면 더 심해져서 GPT-2의 XL 모델로 가면은 한 0.03% 정도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99% 이상은 프리즈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파인 튜닝 할 때 아주 소수의 파라미터들만 재학습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만 해도 성능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토큰들이 쭉 들어올 때, 시퀀셜하게 들어올 때, 그 어떤 다른 토큰들과의 릴레이션은 지금 앞에서 파인 튜닝 하는 어떤 레이어도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뭐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다 그냥 토큰들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지, 어떤 한 토큰과 다른 토큰 사이에 어떤 관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인베딩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토큰들과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거는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연어로 학습된 그 언스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된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볼드체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실험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빈 메모리나 XOR 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요. 이것도 38.4%, 풀 트랜스포머 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좀 더 성능이 좋고, 엠리스트는 약간 낮지만 비슷하고, 시파10은 좀 더 잘하고, LRA는 조금 못하는데, 이게 좀 제일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호몰로지는 더 잘하고, 뭐 LSTM 같은 경우에 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좀 잘하는데, 이제 확실히 얘도 사실 좀 롱 시퀀스인데 조금 의외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실험이, 프리트레이닝 모달리티가 얼마 중요하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얼마 중요하냐,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랑 비교를 하고, FPT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학습하는 거, 그리고 빈 메모리, 아까 그 빈 메모리 태스크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파인 튜닝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VIT에서 쓴 것처럼 이미지넷 데이터로, 여기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한 요 네 개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 네 개의 경우에도 대부분 FPT가 성능이 잘 나와요. 이 VIT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미지 쪽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근데 나머지 케이스를 보면은,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적은 학습량을 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약간 의외인 거는 랜덤으로 해도 성능이 꽤 잘 나오죠. 그냥 랜덤으로 한 다음에 해도 성능이 꽤 잘 나온다. 이것도 좀 나름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 메모리로 요걸로 프리트레이닝 한 것도 성능이 요 이제 랜덤이랑 FPT 사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그 정도로 네. 여기서는 VIT는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VIT는 사이퍼10에서는 성능이 좋지만 다른 데서 그냥 다 일관적으로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랜덤이 성능이 잘 나왔는데, 그럼 랜덤 LSTM이랑 랜덤으로 한 트랜스포머랑 비교하면 요 앞에서 요거죠. 지금 요 랜덤 요거랑 요거를 구조를, 네트워크를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LSTM을 쓰면은 어떻게 될 거냐? 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는 LSTM이 모든 면에서 다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롱 시퀀스를 가는 데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FPT, 그러니까 자연어 데이터로 풀 트레이닝 한 상태에서 파인 튜닝 하는 거랑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FPT가 파인 튜닝 할 때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빠를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number of gradient descent 스텝을 계산을 해 본 거고요. 보면은 이제 랜덤 한 거보다 빈 메모리는 4배, 뭐 익스클루시브는 40배, 이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나머지도 3배, 4배, 이건 비슷하게 걸렸지만 2배. 그래서 전반적으로 FPT가 훨씬 더 빨리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이게 어떤 컴퓨터의 베니핏을 가질 수 있다. 논 랭귀지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할 때, 네, 더 빨리 수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서 네, 여기 빈 메모리 요걸로 프리트레이닝한 요 케이스에도 얼마나 걸리는지 해보니까 그냥 LSTM
죄송합니다. 네.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FPT보다 6배 정도 느렸지만 그래도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빈메모리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도 훨씬 뭐 속도가 빠르더라.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중요하죠. 어텐션을 썼으니까 진짜 얘가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빗 익스클루시브 오어랑 빗 메모리의 경우에 보면은 이쪽이 인풋 토큰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들어갈 거고 그럼 0부터 4까지가 첫 번째 스트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가 두 번째 스트링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01, 001 들어가고 11, 001이 들어갈 건데 이때 지금 어디에 어텐션을 하는지 보면은 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스트링에 첫 번째 빛이 들어갈 때, 네. 죄송합니다. 아웃풋이죠. 여기를 만들 때 얘가 요거 두 개를 보고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그래서 어텐션이 아주 제대로 잘 걸려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앞에 100개가 그러니까 1000개짜리 스트링이 5개 있는데 그걸 50개씩 끊어서 집어넣으니까 앞에 100개가 인풋이 쭉 들어가는 거고 풀 마스킹 되지 않은 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20개가 마스킹 된 게 들어가면은 그게 요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얘가 기억을 하고 그걸 복원해내는 태스크라고 했는데 그때 스트링이 첫 번째 스트링이면은 딱 첫 번째 걸 보고 두 번째 스트링은 두 번째 걸 보고 세 번째 거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이렇게 어텐션이 정확하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재밌었는데 하지만 논문에 나오기를 다른 태스크에서는 어떤 인터프리터블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프리징 하는 게 오버피팅이나 어떤 그 프리징 FPT가 오버핏이나 언더핏을 막아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뭐 린포머라고 하는 네, 리니어 스케일의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결과인데 보면은 이제 테스트 애큐러시는 FPT가 성능이 제일 낮지만 트레인 애큐러시를 보면은 얘네 둘은 딱 봐도 지금 오버피팅이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애큐러시 97%인데 테스트가 39%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FPT는 약간 언더핏 되는 것 같다. 이 차이가 지금 없잖아. 오히려 테스트 애큐러시가 살짝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면은 모델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은 잘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바로 뒤에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실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논문에서 찾은 건데 요 트랜스포머들이 요 시파10 LRA 이 태스크를 먼저 고안했던 논문에 있는 테이블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거의 모든 트랜스포머가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 사이즈를 키워보자 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얘는 뭘 가지고 테스트했냐면 스파10을 가지고 테스트 여기서는 스파10 LRA를 가지고 했으면 여기서도 LRA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앞에서 이제 실험을 계속 소개할 때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태스크가 7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그 중에 한두 개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비전 쪽 결과가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빈 메모리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7개가 다 나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파10을 가지고 이제 스몰 모델, 이게 베이스 모델이고 레이어 12개짜리 24개, 36개 이렇게 늘렸을 때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랜덤 이니셜라이징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재밌는 실험인데 이게 혹시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뭔가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한 효과가 아닐까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잘 조정해가지고 거기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지금 이 파란색 요게 실제로 이제 자연어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이제 FPT에서 프리트레이닝 하고 난 결과예요. 이게 0번부터 12번, 11번 레이어까지 가면서 이게 지금 아마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를 쭉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의 통계를 가지고 어떤 오라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찾아서
이게 어떤 오라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학습을 할 때 그 표준 편차를 요 값으로 하는 거죠. 요 값으로 표준 편차를 잡고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우리가 디폴트 랜덤 스태티스틱 여기서는 0.02를 디폴트 표준 편차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파란색 선에 있는 표준 편차 값을 사용을 레이어별로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네,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statistics only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인데 이 FPT 방법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제법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 잘 나오는 거 아니고 특히 이런 시파10 같은 경우에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두 경우 다. 특히 이미지, 네, 백리스는 또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이게 잘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랭귀지 프리트레인드 하는 베니핏이 확실히 있다. 그냥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리커버 할 수 없는 베니핏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효과가 그러면 얘한테도 상당 부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에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몇 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레이어 놈, 그리고 인베딩, 포지셔널 인베딩 요 네 개 레이어만 프리즈를 하지 않고 학습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씩 이제 좀 더 풀어주면서 피드 포워드도 풀어주고 어텐션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보면은 피드 포워드 부분을 풀어서 같이 파인 튜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성능이 올라갑니다. 요 리스트 옵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텐션까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죠. 특히 이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어떤 오버핏이 되거나 뭔가 제대로 수렴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하면은 또 성능이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실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 네 종류의 레이어를 파인 튜닝 했는데 그 네 종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는 걸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웃풋 레이어만 할 때, 아웃풋 레이어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죠? 아웃풋 레이어는 파인 튜닝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아웃풋 레이어는 고정을 해놓고, 인풋을 추가했을 때, 아웃풋에다 포지션에 인베딩 추가했을 때, 아웃풋에 레이어 놈 추가했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결과고요. 보면은 제일 높은 성능 형상이 나타나는 건 레이어 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웃풋 온리에서 이제 하나씩 애드온 하면서 보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트렌드 모델 쓸 때고 랜덤으로 한 경우도 나오는데 그 경우도 결과는 똑같아요. 레이어 놈이 항상 가장 높은 성능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은 랜덤에서 시작해도 다른 애들은 51%, 59%인데 레이어 놈 쪽을 파인튜닝하면 100%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밑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트레이닝 배치놈 앤 온리 배치놈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이 실험이 좀 재미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징 상태에서 다른 거는 다 프리즈 시키고 배치놈만 CNN에서 배치놈에 있는 감마랑 베타만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 건데 보면은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다른 애들 그냥 랜덤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스파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리 파란색이 올 파라미터 트레인업을 해놓은 건데 그리고 빨간색이 배치놈만 트레이닝 한 거예요. 보라색은 배치놈이랑 아웃플레이어를 같이 학습시킨 거고 보면은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좋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어떤 숫자를 갖는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골라서 CNN이니까 채널에서 랜덤하게 파라미터를 두개 골라가지고 학습을 해보면은 절대 이거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룸이 가장 중요하더라. 4개 중에 굳이 중요도를 뽑자면. 그 다음에 이제 GPT-2 말고 다른 버트나 뭐 T5나 롱포머 이런 애들을 백본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는데 뭐 요거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에 리스트 옵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T5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긴 하고요. 근데 뭐 그럭저럭 비슷하게 버트가 요거는 0.1 잡고 요거는 0.6 커서 버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비슷한 GPT나 버트는 되게 비슷한 성능이 나오더라 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셀프 슈퍼맨 러닝 같은 거 했을 때 성능 평가할 때 아웃풋 레이어만 하나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아웃풋 레이어만 앞에서 사실 실험을 했던 거긴 한데 아웃풋 레이어만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제 스피드업은 어떻게 될 거냐. 아웃풋 레이어만 학습하면 사실 아래쪽까지 백 프로파게이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능 속도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맥스 2100까지 속도가 빨라지는데 학습 속도가. 그런데 제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웃풋 온리 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아웃풋만 가지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사실 요 사이에 실험이랑 요 사이에 이제 related work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연구가 어느 흐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구 흐름 중에 어느 부분에 포지션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디스커션이 약간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고요. 뭐 간단히 이제 제가 저의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뭐 파인 튜닝 하는 거나 뭐 제로샷 같은 거 이미지에서도 클립 같은 거에서 이제 제로샷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뭐 엠리스트나 비전 쪽을 예로 들면은 뭐 시파10이나 이런 거를 했지만 뭐 이미지넷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 리치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데이터가 별로 없는 영역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정말로 이런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된다면은 트랜스퍼가 도메인 간의 트랜스퍼가 잘 된다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실험을 했던 이런 데이터보다는 진짜 데이터가 별로 없는 쪽에 그런 도메인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간단히 서머리 해보면은 네,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이닝한 트랜스포머가 어떤 논 랭귀지 모달리티에 그 갖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컴페티티브한 풀리 트레이닝한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파인 튜닝 할 때 셀프 어텐션이랑 피드 포워드 레이어 거의 대부분의 연산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프리즈한 상태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어떤 모달리티 간의 어떤 트랜스퍼를 하는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그리고 제가 한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로 트랜스포머 VIT 같은 거 학습한 다음에 자연어에다가 적용하거나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실험 몇 개 있긴 했지만 잘 될 건가? 과연 진짜 비전 같은 어떤 데이터를 위치한 다른 데이터,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의 트랜스퍼가 잘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한 것도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가 꿈꾸는 AGI 혹은 GAI,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어떤 길에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한정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거 말고 어떤 우리가 네, 프리딕티브 모델링을 하는 예를 들면 강화학습 같은 뭐 이런 분야에도 이게 잘 될 건지 프로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어떤 퓨처 워크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진아님, 저 질문이